안녕하세요. 저는 벡터코리아 프로세스 솔루션 사업부의 김우열 매니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ADAS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어떻게 소프트웨어들을 재사용하고 베리언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발 공수와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프리비전이라는 모델 기반 시스템 도구를 활용하여 설계된 데이터들의 추적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어떻게 강건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는 지금까지의 개발 방법론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기반 시스템 설계 도구인 프리비전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오토사 워크플로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ADAS 시스템을 개발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고 이를 툴에서 어떻게 추적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튜토리얼 동영상을 기반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존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설계하는 방법론과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툴체인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사양을 생성하는 데모를 시연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개발 방식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개별 차량이나 그리고 시스템에 종속되는 설계를 진행하는 방식이며 표준화나 데이터베이스 없이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템을 개발하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떨어지고 베리언트의 조합의 수가 매우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좌측의 전통적인 개발 방식에서는 각각의 베리언트 A, B, C에 대한 3개의 프로젝트에서 각각의 설계를 진행하게 되며 이 제품들이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설계는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담당자의 역할만으로 관리되고 이렇게 되면 공수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설계 일관성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측의 라이브러리 기반 설계 방법론에서는 글로벌 라이브러리 안에 재사용할 수 있는 설계 요소들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들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재사용과 표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비용과 공수를 절감할 수 있으며 협조 제어 시스템 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문서 기반 개발 방법론은 수많은 문서들의 조합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들의 동기화나 추적성을 맺어주기 위한 공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서들 간의 링크나 커넥션 정보들은 많은 에포트를 들여 관리는 가능했지만 문서 내의 수많은 텍스트들은 하나하나 아이템화하여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완벽한 추적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모델 기반 설계가 대두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모델 기반 설계에 대한 개념은 파악하고 있지만 왜 모델 기반 설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설계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추적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나아가 효율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시스템에 대한 디자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엔드-투-엔드 설계에서는 이러한 시스템들에 대한 요소들을 재사용하여 연결 관계만 맺어주면 됩니다. 또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면서 요구사항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하드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테스트 엔지니어들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동일한 DB 안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동기화라던가 일관성에 대한 문제는 모델 안에서 자동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개발에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사나 또는 지사와의 협업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럼 벡터의 프리비전을 기반으로 모델 기반 시스템 설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프리비전의 레이어와 이를 바탕으로 어떤 유즈 케이스와 이를 지원하는 프로세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우선 최상위 레이어에서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커스터머 피처에서 개발될 시스템이 가져야 할 기능과 이러한 기능들 간의 상호 관계를 정의하게 됩니다. 차후 이러한 피처를 기반으로 베리언트를 관리하거나 프로젝트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requirement는 모든 개발의 근거가 되는 아이템이며
법률 사항이나 기술적인 요구 사항, 예를 들어 기능 안전의 FSR이나 TSR 같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요구 사항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기능 아키텍처 레이어입니다. 기능 아키텍처에서는 앞서 정의한 피처와 리퀘어먼트를 만족하는 기능 블럭과 인터페이스를 추상화하여 정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디테일한 정보를 담지 않기 때문에 도메인 간의 관계나 협조 제어 시스템 간에 주고받아야 되는 데이터를 쉽게 시각화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능이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볼 수 있는 엔드-투-엔드 플로우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레이어에서는 오토사 개발 방법론에 따라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또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집합인 컴포지션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레이어에서는 기존의 시그널 기반의 클래식 플랫폼과 미래의 서비스 기반 방식인 어댑티브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모두 설계할 수 있으며, 여기서 설계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고 다양한 알고리즘 설계 도구로 사양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프리비전 안에서는 진단 설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DCC나 DID, 루틴과 같은 객체들을 소프트웨어 포트에 적용시킬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진단 설계 도구인 칸델라 스튜디오와 같은 툴에서 디테일한 다이거노스틱 설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레이어는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토폴로지 레이어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ECU나 센서, 액추에이터 간의 내외부 설계가 가능하며,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에 맞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는 토폴로지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ADAS의 영상 데이터나 센서 퓨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고성능 컴퓨터의 설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네트워크 설계를 마치게 되면 이들 간의 할당 정보를 바탕으로 통신 신호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호들을 오토사 프레임, 즉 메시지에 할당하여 통신 설계를 마치면 ARXML이나 DBC 파일들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설계된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정보를 바탕으로 전기 회로나 차량 내의 와이어링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차량 내 배치나 커넥터 디자인, 그리고 핀맵 등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객체들은 레이어 간의 매핑이라는 관계를 통해 연결되며, 이러한 연결 관계 또한 데이터로 관리하여 추적성과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우측의 사용 사례를 보시면 최상위 리퀘어먼트와 연결되어 있는 테스트 아이템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계획, 설계, 실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예시는 추후 툴체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변경, 결함, 배포 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과 정보를 주고받고 변경 영향 분석이나 게이트에 대한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좌측에 설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이템을 정의하고 고장 및 위험 분석 등 기능 안전의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프리비전에서는 모델 기반으로 펑셔널 세이프티에 관련된 모든 객체들을 규정하고 전용 에디터를 통해서 쉽게 설계할 수 있는 UI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오토사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토사 방법론에서는 아래와 같은 워크플로우를 통해 개발하도록 가이드합니다. 우선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고 이와 동시에 하드웨어를 병행하여 디자인합니다. 이후 이 둘 간의 매핑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기능 할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기존에 존재하는 시그널을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에 할당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호들은 하드웨어의 네트워크 연결과 소프트웨어 할당을 기반으로 시그널 라우팅을 통해 새롭게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성된 신호들을 프레임이나 프로토콜에 맞춰 설정하여 오토사의 디스크립션 파일이나 DBC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럼 메인 주제인
ADAS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DAS 시스템은 센서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간의 아비트레이션, 마지막으로 액추에이터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센서는 서플라이어로부터 공급받거나 타 도메인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타 서플라이어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는 차량 내의 샤시나 파워트레인, 바디 도메인의 협조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발의 복잡도를 보면 다양한 센서들의 조합을 퓨전하여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하고, 협력사나 타 설계팀으로 받는 센서 액추에이터들에 대한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비트레이션 영역은 시스템 담당자 간에, 그리고 도메인과 회사 간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ADAS 시스템의 도전 과제는 어떤 것들일까요? 우선 시스템 간의 중복되는 개발입니다. 예를 들면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 등은 비슷하거나 동일한 로직을 각각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팀 간의 중복 개발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C팀에서 센서 퓨전을 개발했는데 이를 B팀에서 비슷한 센서 구성으로 또다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버전 간의 중복 개발입니다. 예를 들어 버전 1에서 개발된 긴급 제동 로직을 버전 2에서 재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차량에 대한 다양한 시스템 베리언트를 전개해야 하는데, 중복 개발에서 오는 효율성 문제나 협업 관계에서 오는 데이터의 일관성 문제, 그리고 다양한 차종 프로젝트를 데이터베이스 없이 관리해야 하는 복잡도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표준화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센서와 액추에이터들의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에포트가 들어가지만 한번 진행이 된 후에는 어떠한 센서를 제공받아도 큰 변경 없이 이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재사용 가능한 모듈들을 라이브러리화하는 겁니다. ADAS의 애플리케이션 앞단의 인지부와 뒷단의 제어부에서 운전자 의도 분석이라던가 차선 인식 로직, 그리고 종방향, 횡방향 제어 등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을 라이브러리화하여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애플리케이션과 중재부에서는 인지 제어부와 별개로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영역만 개발하고, 나머지 필요한 기능은 인터페이스나 API 등을 통해서 라이브러리에서 받아오기만 하면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만들게 되면 신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베리언트별로 차량을 전개하는 것이 수월해지고 개발 공수 또한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라이브러리를 프리비전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품 라인을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눕니다. 글로벌 라이브러리에서는 모든 ADAS 시스템에 해당하는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등을 담아 놓습니다. 아직 이 단계에서는 인터페이스들을 연결하거나 통신 신호들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재사용하여 시스템 라이브러리 프로덕트 라인을 전개하게 됩니다. 시스템 라이브러리에서는 다양한 시스템들의 조합으로 베리언트를 구성하고 이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매핑과 시그널 라우팅을 통해서 통신 신호 등을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프로덕트 라인에서 양산에 적용되어야 하는 차종에 특화되어 있는 베리언트에 해당하는 아이템들만을 재사용하여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차종에 맞는 특화된 설계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앞서 설명한 프로덕트 라인 방법론에서 재사용하는 방식을 소프트웨어 레이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의 타입을 생성하고 이들을 컴포지션 타입 안에서
인터페이스를 연결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타입들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타입을 프로토타입 형태로 그룹화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컴포지션들을 시스템 프로덕트 라인으로 가져가서 인스턴스화하고 다시 이렇게 풀 베리언트에 대해서 설계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차량에 특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로 테일러링 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내에서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은 다시 별도 프로덕트 라인에서 관리합니다. 다만 이렇게 공용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로직 컴포지션들은 다시 글로벌 프로덕트 라인으로 가져가 다른 프로덕트 라인에서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타입은 인스턴스와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라이브러리 안에서 공용 소프트웨어들은 중앙 관리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피처부터 요구사항, 기능, 하드웨어와 매핑을 맺게 됩니다. 이런 레이어 간의 매핑은 각각의 객체들 간의 관계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신 루트를 만들어 통신 신호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레이어에 대한 모델링 그리고 매핑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피처 간의 컨디션 다이어그램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종속 관계에 있는 기능들이 사용자에 의해 중복 선택되거나 잘못 선택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또한 수많은 기능들이 일일이 하나씩 선택되지 않고 그룹화하여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줌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피처 컨디션 모델링이 완료되면 우측에 아키텍처 베리언트를 만들기 위한 선택 화면에서 자동 선택 또는 자동 선택 해제가 되게 됩니다. 이후 프로파게이션 룰이라는 전개 룰에 따라서 피처에 매핑되어 있는 관계를 추적하여 해당되는 개체들을 아키텍처 베리언트라는 컨테이너에 담게 되고 이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 활성화된 개체들만 새로운 프로덕트 라인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제품 라인과 설계 방법에 대해 프리비전을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덕트 라인을 보시면 설명드렸던 글로벌 프로덕트 라인과 시스템 그리고 한 예시로 QM이라는 차량의 ADAS 시스템 프로덕트 라인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이 실제 데이터가 쌓이는 모델 뷰이고 우측이 설계를 위한 GUI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르는 것과 제가 눌러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우측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형성하면 좌측의 모델 뷰에 쌓여가는 형태가 됩니다. 글로벌 프로덕트 라인 안에서 피처를 한번 열어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센서와 센서 앱스트랙션 그리고 인지부와 판단부, 애플리케이션과 아비트레이션에 대한 피처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퀘어먼트로 가보면 좀 더 테크니컬한 요구사항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들은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라 그림이나 테이블 형태로도 작성이 되기 때문에 리퀘어먼트 에디터를 사용하면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테이블이 엑셀처럼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셀을 선택할 때마다 해당 객체가 좌측 모델뷰 안에서 개별 객체로 존재하고 있음을 내비게이터가 보여줍니다. 기능 아키텍처는 보시는 것과 같이 추상화된 기능 플로우로 구성되며 활성 체인을 사용해서 베리언트들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글로벌 라이브러리의 프로덕트 라인 안에 기능 모델이고 이렇게 QM 차종의 AB 시스템에 해당하는 기능 아키텍처도 제품 라인을 이동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기능 블록들은 피처와 매핑되어 있으며 제가 매핑 객체를 누를 때마다 좌측의 모델 뷰에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 블록은 개별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과 1대 N 관계로 매핑되어 있으며 모델뷰 상에서 피처와 동일하게 매핑 객체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구현 레벨에서의 신호들을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하이라키 구조로 되어 있어 하나의 뎁스를 더 들어가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별 소프트웨어들은 requirement와 기능 매핑이 되어 있고 컴포지션들은 외부에서 확인해 보면 하드웨어와 매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매핑되어 있는 것들을 누를 때마다 어떤 이슈에 이 소프트웨어 컴포지션이 할당되었는지를 좌측 뷰에서 이동하며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보시는 것과 같이 센서와 액추에이터, 그리고 협조 제어 이슈들 간의 통신 및 하드와이어 커넥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슈에 기능 할당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도 누를 때마다 좌측에서 추적성을 통해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기능 할당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어 놓은 통신 신호를 하나 확인을 해 보시면 좌측에서 제가 통신 신호를 누를 때마다 어떤 네트워크 토폴로지 상에서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통신 신호가 이동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에서 차종으로 전개하기 위한 피처를 선택하는 화면을 보시면 해당하는 피처들을 선택하여 전개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한 아키텍처 베리언트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키텍처 베리언트를 활성화하면 앞서 보셨던 베리언트와 연관이 없는 객체들은 음영 표시가 되게 됩니다. 현재 아키텍처가 베리언트가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고 아키텍처 베리언트가 지금 QM 차종의 AB 시스템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면 전체 기능 아키텍처에서 관계가 없는 것들은 음영 표시가 되고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음영 표시로 연관이 없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제외시켜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도 연관이 없는 제어 시스템이나 ECU나 센서도 제외시켜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선택된 차량에 대한 베리언트가 선택되고 나면 나머지 시스템들도 선택적으로 활성화하여 차종화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덕트 라인을 전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탑다운 어프로치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개발된 또는 개발하고 있는 데이터를 프리비전에 가져오면서 개발을 시작하는 바텀업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델 기반 알고리즘 설계 도구인 매틀랩의 시뮬링크의 모델은 오토사의 속성값을 설정해 줌으로써 ARXML 파일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파일을 프리비전 안에 임포트하게 되면 자동으로 우측과 같은 모델들이 생성이 되고 이후 프리비전에서 모델에 대한 변경 사항을 다시 ARXML로 추출해서 보내주게 되면 시뮬링크의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여 모델을 최신화할 수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설계 파일에 대한 데이터 프론트 로딩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다음으로는 기존의 통신 데이터를 임포트하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통신 데이터베이스 파일인 DBC나 ARXML 파일을 프리비전 안에 임포트하게 되면 프리비전이 자동으로 해당되는 어트리뷰트 값과 데이터 모델을 매칭하면서 객체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사용자들은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스텝의 모델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한 툴체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비전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디자인을 마치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내부 행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완료하게 되면 시스템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오토사에서 지정한 ARXML 공식 포맷을 통해서 구현 툴로 내려주게 되는데요.
메스웍스사의 시뮬링크와 같은 모델 기반 알고리즘 툴에서 이 ALXML을 받아서 내부 로직 설계를 마치고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코드 생성과 동시에 시뮬링크는 다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디스크립션 파일을 생성해 주게 되고, 이를 프리비전에서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불러옴으로써 DB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과 별개로 프리비전에서 이슈 기반으로 이슈 익스트랙트라는 과정을 통해 추가적인 ARXML 파일을 익스포트하게 되면, 이를 베이직 소프트웨어 설계 툴인 저희 다빈치와 같은 툴에서 이를 받아서 추가적인 베이직 소프트웨어 설계를 마치게 되고, 스택을 기반으로 베이직 소프트웨어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앞서 만들어진 ASW 코드와 BSW 코드를 인테그레이션하고 빌드하여 타겟 환경에 실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키텍처에서부터 시작하는 어프로치를 탑다운 어프로치로 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그 모델에서부터 다시 아키텍처로 넘어오는 구조를 이제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튜토리얼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소프트웨어 디스크립션을 익스포트하는 예시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차종 프로덕트 라인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열고 익스포트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타입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찾아간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타입에서 익스포트를 메뉴를 눌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디스크립션 파일을 익스포트하게 됩니다. 이후 매틀랩을 열어서 프리비전에서 추출한 ARXML 파일이 있는 경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스웍스사에서 제공하는 오토사 API를 사용하여 모델을 자동 생성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ARXML 파일을 기반으로 모델을 자동 생성하게 되고, 내부에 샘플 타임과 같은 경우에는 프리비전에서 설계했던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전체를 시스템 디스크립션 파일을 통해서 익스포트하는 예제입니다.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루트 컴포지션에서 우클릭해서 시스템 디스크립션 파일을 현재와 같이 익스포트하게 되고, 이를 좀 전에 사용했던 API를 사용해서 불러오면 내부에 어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 생성 API를 사용하면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펑션 콜 형태의 서브 시스템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모델 생성이 다 완료되게 되면 프리비전과 동일한 구조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만들어지게 되고, 프리비전에서 설정해 놓은 데이터 타입도 인풋가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컴포지션도 내부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간의 관계도 자동으로 연결해 주게 됩니다. 또한 타이밍 이벤트 값을 바탕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업데이트 피리어드가 설정되어서 색깔별로 타임 업데이트 주기에 대한 속성 값을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계된 시스템을 테스팅하는 툴체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벡터의 시스템 디자인, 그리고 요구사항 데이터베이스 툴은 프리비전이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도구는 vTest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수행하는 툴은 캐노이나 벡터캐스트 등이 있습니다. 프리비전에서 시스템과 테스트 스펙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 테스트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테스트 케이스 디자인 툴인 vTest 스튜디오로 넘겨주게 됩니다. vTest 스튜디오에서는 이 파일을 받아 테스트 케이스와 연결관계를 맺어주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트레이스빌리티 매트릭스를 받아서 프리비전에서는 다시 테스트 아이템과 리콰이어먼트가 추적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vTest 스튜디오가 만든 테스트 케이스는 테스트 빌드 과정을 거쳐서 테스트 유닛이라는 형태로 캐노이로 넘어가게 되고, 캐노이는 이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그 결과를 레포트로 산출하게 되고, 그 레포트를 다시 vTest 스튜디오와 프리비전으로 각각 임포트하게 됩니다.
프리비전은 이 레포트를 바탕으로 테스트 아이템과 리퀘어먼트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연결시킬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몇 퍼센트의 리퀘어먼트나 테스트 아이템이 몇 퍼센트의 커버리지를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전체 레포트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럼 영상으로 어떻게 이러한 툴체인이 동작하는지를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비전에서 테스트 전용 익스플로러를 열고 프로덕트 골 탭을 이동하여 테스트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리퀘어먼트 이름을 변경하고 리퀘어먼트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게 되고 이후에 테스트 스페시피케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테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테스트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정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테스트 아이템을 앞서 만들었던 리퀘어먼트를 이 테스트 아이템에 할당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테스트 아이템에 할당되어 있는 리퀘어먼트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vTest 스튜디오에 이 테스트 아이템을 전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파일을 익스포트합니다. vTest 스튜디오에서는 테스트 케이스들을 만들고 만들어진 테스트 케이스에 프리비전에서 익스포트한 트레이스 아이템을 임포트하여 드래그 앤 드랍 형식으로 연결 관계를 맺어주게 됩니다. 관계를 다 맺어주고 나게 되면 트레이스 매트릭스가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고 이 매트릭스를 다시 프리비전으로 내보내주게 됩니다. 프리비전에서는 이 매트릭스 파일을 임포트하여 오토매틱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테스트 케이스는 실행 가능한 파일로 캐노이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캐노이에서는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한 컨피그레이션을 보시는 화면과 같이 잡아주게 되고 환경을 세팅해 주게 됩니다. 이후 vTest 스튜디오에서 내보내진 테스트 유닛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테스트 케이스들을 캐노이에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 실제로 캐노이가 시뮬레이션을 거치면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패스 페일 여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에 캐노이에서는 다시 레포트 형식으로 이렇게 결과값들을 내보내주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결과 레포트에 저 레퍼런스라고 하는 곳에 프리비전으로 가는 링크가 있어서 저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프리비전 안에서 어떤 아이템이 해당되는 테스트 케이스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후 캐노이에서 만들어진 테스트 레포트를 XML 형태로 익스포트하여 프리비전 안에서 이를 다시 임포트하게 됩니다. 임포트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프리비전 안에서는 리퀘어먼트와 테스트 아이템 그리고 오토매틱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결과, 버딕트한 결과가 연결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테스트 결과값까지 분석을 하기 위한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화면으로 전환하여서 어떻게 이러한 테스트에 대한 커버리지가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프리비전에서 만들어진 테스트 요구사항이
어떻게 테스트가 수행됐고 몇 퍼센트의 커버리지를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프리비전 안에서 레포트를 산출하여서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발표의 마지막으로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를 산출해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비전의 레포트 생성 모듈은 모든 객체들이 데이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 홀더에 넣어주게 되면 해당 내용들이 미리 정의된 양식에 맞춰서 생성되어 나오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생성한 문서는 앞서 도전 과제에서 설명드렸던 문서 기반 설계와는 완전히 다르며 그 차이는 모델의 데이터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툴이 자동으로 산출하여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수정 사항이나 일관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리얼타임으로 최신 업데이트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아래 보시는 화면은 레포트를 산출하여 나온 내용들이고 아까 설명드린 모델에서 산출한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입니다. 간단한 튜토리얼을 기반으로 어떻게 요구사항 명세서가 산출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보고서는 모델의 데이터와 어떻게 추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레포트 모듈은 리퀘어먼트를 기반으로 생성하게 되어 있으며 QM 차종의 프로덕트 라인에서 생성하였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레포트 생성 메뉴를 누르면 레포트 모듈이 돌아가면서 해당되는 다이어그램들을 불러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레포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구사항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는 그림과 테이블 그리고 이러한 스코프나 어떠한 약어 그리고 말씀드렸던 피처 간의 컨디션 이런 것들도 다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제가 아이템을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왼쪽 좌측 모델 뷰에서 그 아이템에 맞게끔 이동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레포트가 단순하게 텍스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넣었기 때문에 뭔가 모델에 대한 데이터가 수정이 되면 레포트를 산출할 때마다 그 수정되어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ADAS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이고 강건하게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델 기반 설계 도구인 프리비전을 기반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